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구수하고 촌스러운 봉숭골이라는 마을이었지요. 이 마을에는 힘 꽤나 쓰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머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김만돌이었습니다. 만돌이는 황소만한 덩치의 곰과 같은 우직함을 가졌으나 속정은 봄날 냇물처럼 맑고 여린 사내였지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10년 넘게 해오면서도 천성은 아주 착해 빠졌지 뭐예요. 그런 만돌이에게 지독한 병이 하나 생겼으니 바로 상사병이었습니다. 봉숭골의 제일가는 부잣집 김진사 댁의 외동딸 분이에게 홀딱 반한 것이었습니다. 분이아 씨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훤하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이 고와서 동네 총각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였지요. 만돌이는 김진사 댁 마당을 쓸 때마다 안채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분이아 씨의 치맛자락만 스쳐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그날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나무꾼은 선녀 옷이라도 훔친다지만 이 몸은 머슴이라 감히 아씨 옷자락 훔칠 생각도 못하는구나. 마음 같아서는 아씨 곁에 평생 있고 싶은데 속만 타고 있으니 이를 어쩐다. 만돌이는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 달을 보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고도 견고하였기에 만돌이의 사랑은 가슴 속에서 골마 터지는 종기마냥 아프기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봉숭골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집 자제와 분이아 씨의 혼담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날짜까지 잡혔다는 소문에 만돌이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우리 분이아 씨가 시집을 간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만돌이는 사흘 밤낮을 알아누웠지요. 밥알이 모래알 같고 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주막에서 술에 취한 늙은 왈패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지요.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여자가 좋으면 보쌈이라도 해서 데리고 살면 그만 아니겠느냐.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보쌈에서 안 사는 여자 없다더라. 술에 취한 헛소리에 불과했지만 사랑의 눈이 먼 만돌이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계시 같았지요. 그래. 이대로 아씨를 보낼 수는 없다. 내가 비록 천한 머슴이나 내 등짝처럼 넓은 마음으로 아씨를 평생 공주처럼 모시면 될 일 아닌가. 만돌이는 그날 밤 보쌈을 결심하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만돌이는 분이아 씨가 친척 집에 인사를 다녀온다는 정보를 듣고 길목을 지키기로 하였지요. 길목을 지나가는 분이아 씨를 그대로 낚아챌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돌이는 그 길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목은 산적들이 출몰한다는 험하디엄한 칠성령 고개를 앞에 두고 있었지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칠성령은 해가 떨어지면 이승과 저승 사이처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미친 만돌이에게 귀신이나 산적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쌀 자루 하나를 둘러매고 고개 넘어 바위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쳐서 늑골이 다 아플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지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시각. 저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시종 몇 명과 함께 조용히 이동하는 작은 행렬이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니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분이아 씨야. 저 가마 안에 우리 분이아 씨가 타고 있을 게야. 만돌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듯 만돌이는 행렬이 바위 앞을 지나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등불이 꺼질 듯 위태로운 순간 만돌이는 괴성을 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이놈들. 개 섞어라. 갑작스러운 괴한의 등장에 시종들은 혼비백산하여 짐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만돌이의 덩치에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튀는 것이었지요. 만돌이는 그 틈을 타서 가마문을 박차고 안에 있던 여인을 쌀 자루째 덮어 씌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요. 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습니다요. 딱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만돌이는 자루를 어깨에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산을 타고 넘는 발걸음은 범보다 빨랐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등 뒤에 맨 여인이 발버둥 칠 법도 한데 웬일인지 얌전한 것이었습니다. 만도리는 분이 아씨가 겁에 질려서 기절했다고 믿었지요. 아이고, 가벼운 거 보소. 깃털 같네, 깃털 같아. 아이고, 좋아라. 만도리는 크게 착각하고 말았지요. 만도리의 등짝이 워낙 넓고 힘이 장사라 무게를 못 느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도리는 운명의 장난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을 향해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만도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중턱 자신의 낡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천하를 얻은 듯 뿌듯하였지요. 조심스럽게 자루를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씨, 많이 놀라셨지요? 소인이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아씨를 너무 연모해서 그만. 이제 여기는 소인의 집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요. 만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이제 곧분이 아씨의 놀란 토끼 눈과 마주칠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자루가 벗겨지고 그 안에서 여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곱게 따은 머리와 비단 치마를 기대했건만 자루 속에서 나온 여인의 복장은 기이했지요. 흙먼지가 묻은 무명 바지에 팔목에는 가죽 보호대를 차고 있었으며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겁에 질려 눈물을 글썽여야 할 눈동자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살쾡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분이 아씨가 산적놀이도 할 줄 아셨네. 우리 바보 만도리는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이내 입을 떡 벌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아주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인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번쩍이는 무언가가 만도리의 목덜미를 겨누었지요. 은장도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게 갈아 시퍼런 빛을 뿜는 사람 잡는 단도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니놈은 뭐냐?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쇳소리가 섞인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도리는 그제야 보쌈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잘못 데려왔다. 이게 뭔 일이래? 만도리가 보쌈한 사람은 분이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칠성령 고개를 넘어가던 전혀 엉뚱한 여인을 보쌈한 것이었지요. 만도리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고 그만. 만도리가 바들바들 떨며 손을 비비자 여인은 칼을 거두지 않은 채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월. 칠성령 일대를 주름잡는 악명 높은 산적, 흑호 두목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강월은 어이가 없었지요. 아버지 몰래 산채를 빠져나와 잠시 바깥 세상 구경을 하던 중이었는데 웬 곰 같은 사내에게 보쌈을 당하다니. 처음엔 단숨에 만도리의 목을 벨까 했으나 자루에 담겨오는 내내 들었던 이 사내의 혼잣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씨, 소인의 집에 가면 보리밥이라도 따숩게 지어 올리겠습니다요. 소인의 손이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입니다요. 강월은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산적 소굴에서 거친 사내들만 보며 자란 그녀에게 이토록 어설프고 순진에 빠진 사내는 처음이었지요. 사람을 잘못 봤다? 강월이 단도 끝으로 만도리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만도리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예. 소인이 연모하는 처자가 있어서 그만. 그 처자인 줄 알고.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강월은 칼을 휙 돌려 자신의 허리춤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강월은 방 안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질 듯한 벽, 쥐가 드나들 것 같은 구멍난 문풍지. 그리고 냄새나는 집단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보쌈해 온 곳이 겨우 이런 돼지우리라니. 그래도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강월은 털썩 자리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어이, 덩치. 물이나 한 사발 가져와라. 목이 마르구나. 만도리는 멍하니 있다가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 곧장 대령하겠습니다요.
만돌이가 물바가지를 들고 들어왔을 때 강월은 이미 방 주인처럼 가장 편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돌이가 건넨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손등으로 입을 쓱 닦는 것이었지요. 그래, 그 처자를 보쌈에 와서 어쩔 셈이었느냐? 살림이라도 차리려 했느냐? 강월의 당돌한 질문에 만돌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혼례를 올리고 백년해로 하려고 했습니다요. 하하, 강월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산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으로 바보 같고 순진한 대답이었지요. 강월은 이 상황이 꽤 재미가 있었습니다. 당장 산채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억지로 권하는 정략결혼 얘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차라리 이 어수룩한 놈의 오두막에 며칠 숨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요. 좋다. 내 너의 정성을 봐서 당분간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밥부터 내와라. 배가 고파서 널 잡아먹을 지경이니라. 만돌이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달려가 밥을 지었습니다. 아씨를 위해 아껴두었던 귀한 쌀을 꺼내려다 강월의 서슬퍼런 눈빛이 떠올라 손이 떨렸지요. 쌀독을 긁어보니 바닥이 보였습니다. 결국 평소 자신이 먹던 보리쌀에 시래기를 넣고 죽에 가까운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이라곤 묵은지와 된장 조금이 전부였지요. 소반에 밥상을 차려들고 방으로 들어가니 강월이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십시오. 차린 건 별로 없습니다요. 강월은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무튀튀한 보리밥, 풀이 죽은 시래기국, 그리고 짠내 나는 김치. 강월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지요. 이게 뭐냐? 밥입니다요. 이걸 지금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 산에 사는 짐승도 이것보단 잘 먹겠다. 강월은 젓가락으로 시래기를 휘적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산채에서는 아침이면 갓 잡은 멧돼지 뒷다리 살을 숯불에 굽고 점심이면 꿩고기로 국을 끓여 먹는단 말이다. 술은 독에 넘치고 쌀밥은 기름이 자르르 흐르지. 헌데 날 보쌈에 왔다는 놈이 내놓은 게 겨우 이따위 풀죽이란 말이냐? 만돌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지요. 자신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고 그나마 배를 골치 않으면 다행인 낀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월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멧돼지와 꿩고기라니. 만돌이는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소인 형편이 이래서 입에 안 맞으시면. 만돌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강월은 만돌이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을 보았습니다. 흙대가 끼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요. 평생 땅을 파고 나무를 하며 살아온 머슴의 손이었습니다. 강월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산적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풍족하게 살았지만 이 산에는 제 힘으로 땀 흘려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습니다. 강월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려다 다시 집어들었지요. 맛이 없어 보이지만 정성을 봐서 먹어는 준다. 강월은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거칠고 까끌까끌한 보리밥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산채에서 먹던 기름진 고기보다 속이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도 앉아라. 같이 먹지 않고 뭐 하느냐? 아닙니다요. 소인은 나중에 부엌에서 먹겠습니다요. 앉으라 했다. 강월이 눈을 부라리자 만돌이는 엉거주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오두막을 채웠지요. 식사를 마칠 즈음 강월이 불쑥 물었습니다. 그래, 니놈 이름이 무엇이냐? 만돌이라고 하옵니다요. 김진사댁 머슴입니다요. 만돌이. 이름 한번 간단해서 좋구나. 나는 강월이라고 한다. 강월, 아씨. 아씨는 무슨? 그냥 강월이라 불러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만돌이가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왔나 봅니다요. 만돌이는 제발 저린 도둑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친 건 아닐까? 아니면 김진사 댁에서 추노꾼을 보내기라도 한 걸까요? 가만히 있어라. 강월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밥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허리춤의 단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풍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만돌이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여인네라면 겁을 먹고 움직이지도 못했을 텐데 강월은 오히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침착했습니다. 만돌이는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의 강인함에 묘한 경외심마저 들었지요.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거친 숨소리였지요.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굶주린 멧돼지가 오두막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멧돼지잖아. 강월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멧돼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 놈이 들이받으면 이 오두막은 박살이 날 텐데. 만돌이가 우왕좌왕하며 몽둥이를 찾으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월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잘 됐네. 보리밥만 먹어서 힘이 없었는데 반찬거리가 제 발로 걸어왔구나. 안 됩니다요. 위험합니다요. 만돌이가 말릴 새도 없이 강월은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대한 멧돼지가 그녀를 보고 씩씩거리며 돌진했습니다. 만돌이는 놀라서 절로 비명을 질렀지요. 하지만 강월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코앞까지 닥친 순간 제비처럼 몸을 날려 멧돼지의 등을 타고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번쩍. 햇빛의 단도가 반사되는가 싶더니 멧돼지가 꽥 소리를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급소를 정확히 찌른 일격이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강월이 멧돼지 위에 발을 올린 채 숨을 골랐습니다. 야, 만돌이. 오늘 저녁은 고기다. 장작 좀 패오거라. 만돌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당당하게 서 있는 강월의 모습. 그 순간 만돌이의 가슴 속에서 분이 아씨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거칠고 야생적인 강월의 모습이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만남의 시작이었으나 어쩌면 만돌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의 시작일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월을 찾아 헤매는 산적대, 그리고 질투에 눈이 멀어가는 누군가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멧돼지 한 마리가 마당에 나뒹굴자 오두막의 풍경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만돌이는 남의 집 마당에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던 솜씨를 발휘해 능숙하게 멧돼지를 해체했습니다. 뻘뻘 땀을 흘리며 고기를 다듬는 만돌이의 등짝은 넓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월은 마루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산채의 사내들은 거칠게 칼을 휘두르며 고기를 찢어발기듯 다루었지만 만돌이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갈했습니다. 뼈와 살을 바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너 칼솜씨가 제법이구나. 산적으로 들어와도 밥값은 하겠다. 강월이 툭 던진 말에 만돌이가 땀을 훔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에이, 천한 놈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머슴질 10년이면 풍월 대신 고기를 썬다 안 합니까요? 진사댁 잔치 때마다 도맡아 했습니다요. 저녁이 되자 오두막에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만돌이가 구워낸 멧돼지 고기는 기가 막혔지요. 강월은 볼이 미어터져라 고기를 씹으며 물었습니다. 헌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정도 힘과 재주면 어디 가서든 떵떵거리고 살 텐데 왜 남의 집 종살이를 자처하냔 말이다. 주인놈 눈치나 보면서 주는 밥이나 얻어먹는 짓을 왜 하냔 말이다. 만돌이는 쌈을 싸려다 멈칫했습니다. 그거야 타고난 신분이 그러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주인 어른 곳간 채워드리면 그게 머슴의 도리 아니겠습니까요? 언젠가는 저도 세경 모아서 논마직이라도 사는 게 꿈입니다요. 강월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리? 웃기지 마라. 세상은 힘센 놈이 주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남이 흘린 땀을 훔치는 게 아니라 땀 흘릴 필요 없이 뺏는 게 진짜 사내라고. 네가 10년 일에 모은 돈, 우리 산적들은 하룻밤이면 번단 말이다. 만돌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안 되는 법입니다요. 저는 비록 흙 파먹고 살아도 제 손으로 번 쌀 한 톨이 더 귀합니다요. 강월은 만돌이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순박한 줄만 알았던 눈동자에 묘한 고집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지요.
산채에서는 볼 수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월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뜯어먹히기 딱 좋은 성정이로다. 하지만 강월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탈하지 않고 스스로 일구는 삶. 그것이 주는 당당함이 무엇일까? 강월이는 조금 궁금해졌지요. 그렇게 멧돼지를 잡고 먹느라 강월의 손과 얼굴은 기름기와 흙투성이었지요. 강월은 대수롭지 않게 옷자락에 손을 쓱쓱 문질렀습니다. 아이고, 옷을 그리 더럽게 하면 되겠습니까요? 뭐가 어때서? 어차피 또 더러워질 텐데. 아무리 산에서 왔다지만 처자가 그리 몸가짐이 험해서야 쓰겠습니까요? 옷에 기름때 배면 잘 치지도 않습니다요. 만돌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물을 데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고 하얀 무명천을 챙겨왔습니다. 손일이 내십시오. 만돌이가 대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 강월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애냐? 네가 내 어미라도 되느냐? 그러지 말고 손일이 내십시오. 강월은 어이가 없었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돌이는 조심스럽게 강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산적의 손이었지만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지요. 만돌이는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그녀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강월은 흠칫 놀랐지요. 산채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두목의 딸이자 독한 연으로만 대했지요. 여인으로 대접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돌이의 투박한 손이 강월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벅벅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요. 강월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손에 상처가 많습니다요. 험하게 사셨나 봅니다. 만돌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타박이 아닌 깊은 연민이 묻어 있었지요. 만돌이는 이어서 천을 다시 빨아 강월의 얼굴을 닦으려 했습니다. 얼굴도 좀 닦아야겠습니다요. 만돌이의 손이 강월의 볼에 닿으려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롯불에 비친 만돌이의 눈빛은 한없이 깊고 따뜻해 보였지요. 강월은 난생 처음으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을 겨눌 때도 뛰지 않던 심장이었지요. 얼굴은 내가 하겠다. 강월이 황급히 천을 낚아채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만돌이 역시 귀까지 빨개져서 헛기침을 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럼 물 식기 전에 얼른 씻으십시오. 저는 밖에서 장작이나 더 패야겠습니다요. 만돌이가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강월은 자신의 깨끗해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서 가슴으로 번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월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장작 패는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슬며시 미소를 띄었습니다. 며칠 뒤 만돌이가 마을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쌀도 떨어졌고 소금도 필요했지요. 무엇보다 마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금방 다녀올 테니 꼼짝 말고 집에 계십시오. 누가 오면 없는 척 하십시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네 일이나 알아서 하거라. 만돌이는 집을 나서기 전까지 신신당부했습니다. 혼자 남은 강월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적의 본능이었지요. 강월은 평생을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놈이 날과 나에 고발하러 간 거면 어쩌지? 현상금이 꽤 붙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만돌이가 돌아오지 않자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역시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순진한 척하더니 날 팔아넘기러 간 것이야. 강월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품속의 단도를 꺼내 꽉 쥐었지요.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이 산적의 법이야. 저벅저벅.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돌이었지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강월은 짐승처럼 튀어나가 만돌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만돌이의 목젖에 닿았습니다. 이 배신자.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면서 광군을 데리러 간 것이냐?
어쩐지 니놈의 친절함이 이상하다 했느니라. 어디 얼마나 데려왔느냐? 니놈이 얼마를 데려왔든 상관없다. 얼마가 오든 모두 베어버릴 테니까. 강월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만돌이는 숨이 턱 막혔지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지요. 그의 양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소금 자루, 다른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종이 꾸러미였습니다. 이거 식기 전에 드리려고 뛰어왔습니다요. 만돌이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월의 시선이 종이 꾸러미로 향했지요. 만돌이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따끈한 장터 국밥과 큼지막한 주먹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장터에 갔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 처자 생각나서 사왔습니다요. 관아는 무슨 얼어 죽을 관아입니까요? 소인은 관아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강월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단도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지요. 만돌이는 목에 난 붉은 자국을 문지르며 기침을 콜록거렸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처자 성질은 알아줘야겠습니다요. 일단 어서 드십시오. 식으면 맛없습니다요. 강월은 멍하니 만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기기는커녕 음식이 식을까봐 품에 안고 산길을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날 신고했으면 큰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만돌이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돈을 믿으면 짐승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요? 내 비록 머슴이지만 내 집에 온 손님 팔아먹는 짓은 안 합니다요. 그리고 솔직히 처자가 나쁜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요. 강월은 순간 울컥할 뻔하였지요. 아버지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이 바보 같은 머슴은 믿음이 사람을 만든다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월은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강월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꿀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월은 만돌이에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돌이가 연모했던 분이가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혼례를 치르고 엄연히 마님이 되었지만 만돌이에게 내심 마음이 쓰였지요. 비록 신분 때문에 거절했지만 만돌이의 우직한 짝사랑은 잊지 않았습니다. 궁금했던 분이는 몸종 하나 없이 홀로 산에 올랐습니다. 만돌이 오두막 근처까지 다다른 것이었지요. 호호호. 만돌아, 너 얼굴에 수검댕이 묻었다. 아이고, 강월 아씨도 만만치 않습니다요. 오두막 쪽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나무 뒤에 숨어 마당을 훔쳐보았지요. 그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며 늘 애달프게 한숨만 쉬던 만돌이가 웬 낯선 여인과 마주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월은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생기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기세가 엿보였지요. 양반집 교수인 분이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야생화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만돌이는 강월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장작을 패고 있었고 강월은 만돌이의 땀을 닦아주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나를 두고 상사병을 앓는다더니 고작 며칠 만에 딴 계집이랑 살림을 차려? 분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만돌이는 영원히 자신만을 바라보는 소유물이어야 했지요.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자유롭고 강인해 보이는 여인 곁에서 저토록 행복하다니. 분이는 자신이 버린 장난감을 남이 주워가서 잘 가지고 노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강월의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단도였지요. 그리고 강월의 남자 같은 말투도 거슬렸습니다. 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월이 평범한 여염집 여자로 보이지 않았지요. 저런 천박하고 위험한 계집에게 만돌이를 뺏기다니. 이건 아니야.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만돌이를 되찾고 저 건방진 여자를 응징하고 싶었지요. 관아에 알려야겠어. 산적 같은 계집이 선량한 머슴을 홀려 데리고 있다고 말이야. 분이의 집착과 질투는 칠성령을 휘감은 먹구름보다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금은밤이었습니다.
만돌이와 강월은 오두막 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어본 건 네가 처음이다. 만돌아. 해, 저는 강월 아씨가 멧돼지 잡을 때가 제일로 이쁩니다요. 서로의 눈을 보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리던 찰나. 산 아래쪽과 위쪽 양방향에서 요란한 횃불들이 뱀 혓바닥처럼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이 오두막을 포위하라. 산 아래쪽에서는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들이닥쳤고 그 선두에는 도끼 어린 눈을 한 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것들입니다. 저 머슴놈이 산적 계집과 작당하여 마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이의 외침에 포졸들이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만돌이는 사색이 되어 강월 앞을 막아섰습니다. 분이 아씨? 어찌 아씨가? 만돌이의 눈에 배신감과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산 위쪽에서 터졌지요. 하하하. 감히 내 딸을 보쌈한 놈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천지를 울리는 호통 소리와 함께 검은 복면을 쓴 수십 명의 사내들이 지붕 위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산적 흑호와 그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두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군과 산적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머슴과 산적 처녀. 광군들은 악명 높은 흑호를 보자마자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분이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을 다 잡으시오. 상금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흑호의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거대한 언얼도를 바닥에 쾅 찍었습니다. 잔챙이들은 꺼져라. 내 오늘 겁도 없이 내 딸을 보쌈한 놈 면상을 좀 보러 왔느니라. 그 압도적인 살기의 포졸들은 오금을 저리며 감히 덤비지 못했습니다. 흑호 우두머리의 시선이 강월과 만돌이에게 꽂혔습니다. 우두머리는 천천히 아주 위협적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월은 본능적으로 단도를 꺼내려 했으나 만돌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요. 항상 겁이 많고 순박했던 만돌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만돌이의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 비장했지요. 만돌이는 강월을 등 뒤로 숨기고 흑호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놈이냐? 감히 내 금지옥엽 외동딸을 보자기에 싸서 훔쳐간 놈이. 우두머리의 칼끝이 만돌이의 목젖을 겨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제가 보쌈했습니다요. 만돌이가 용기 있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엔 실수였으나 지금은 제 목숨보다 귀한 분입니다요.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우두머리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미친놈. 강호라, 선택하거라. 저런 흑투성이 머슴놈과 객사할 것이냐? 아니면 아비 손을 잡고 다시 산으로 가서 공주처럼 살 것이냐? 지금 저놈의 목을 베고 돌아온다면 내 너의 일탈은 눈 감아주마. 산적의 규율에 따르면 배신과 도망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딸에게 산적의 비정한 삶을 다시 강요하고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분이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뻔하지. 산적 계집이 제 살길 찾아가야지. 저런 머슴을 택하겠어? 하지만 강월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단도를 꺼내더니 우두머리의 발치에 던져버렸습니다. 맑은 쇳소리가 정막을 깼지요. 아버지.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강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산채에서의 삶은 배부르고 따뜻했으나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이 바보 같은 사내는 저에게 보리밥을 먹이면서도 제 마음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훔친 비단옷보다 이 사람이 끓여준 따뜻한 물 한 대야가 저에겐 더 귀합니다. 강월은 만돌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시려거든 저부터 베십시오. 우두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월도를 높이 쳐들자 광군들과 분이 만돌이와 강월도 모두 숨을 멈추고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둘 다 한날 한시에 보내주마. 칼날이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때 만돌이가 본능적으로 강월을 끌어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하지만 고통은 없었습니다. 우두머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지요. 만돌이가 놀라서 슬며시 눈을 뜨자
언월도는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땅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합격이다. 합격이야. 우두머리의 얼굴은 어느새 기품 있고 중후한 노년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강월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인자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원아, 나는 네가 산적의 딸로 평생 썩기를 원치 않았느니라. 허나 세상 그 어떤 놈도 내 성에 차지 않아 널 내보내지 못한 것이니라. 헌데 제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려는 놈, 그리고 네가 스스로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놈이 나타났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흑호 우두머리는 단순한 산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간신들의 모함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왕족의 후예이자 부패한 탐관오리를 벌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간 의적의 우두머리였지요. 딸이 자신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평범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우두머리는 만돌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이, 사위. 내 딸이 성질이 좀 더럽고 밥투정이 심하긴 해도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아이다. 데리고 살 수 있겠느냐? 만돌이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평생 업고 다니며 공주님처럼 모시겠습니다요. 그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흑호와 우두머리는 광군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봐라. 탐관오리의 개들아. 내 오늘 사위 본 날이라 살생은 피하고 싶구나. 썩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 흑호가 너희 뼈를 추려 술을 담글 것이니라. 산적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겁먹은 포졸들은 무기를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자신이 버린 만돌이가 왕족의 혈통을 잇는 의적 두목의 사위가 되고 자신이 경멸했던 산적 처녀가 세상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뼈저린 패배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 복이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찼구나. 분이는 고개를 떨구고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우두머리는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만돌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의 혼수이자 자네가 보여준 용기의 값이야. 이 돈으로 산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나. 내 이름도 흑호의 이름도 있고 그저 밥 갈고 아이 낳으며 평범하게 살게나. 그것이 나의 소원일세. 아버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강월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산적 두목과 딸, 그리고 머슴 사위는 짧지만 강렬한 작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는 금실 좋기로 소문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장 사내는 곰처럼 덩치가 크지만 사람 좋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고기를 듬뿍 썰어주었고 안주인 여자는 웬만한 장정 뺨치는 기세로 취객들을 휘어잡으면서도 남편에게만은 꿀 떨어지는 눈빛을 보내기로 유명했지요. 여보, 멧돼지 한 마리 내려왔다는데 내가 가서 잡아올까? 안주인이 부엌칼을 들고 외치자 주인장이 기겁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부인. 태교에 안 좋다고 몇 번을 말해. 고기는 내가 잡아올 테니까 부인은 여기 앉아서 편히 쉬어요. 만삭의 배를 한 강월은 호탕하게 웃으며 만돌이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하여간 걱정도 팔자라니까. 만돌이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엉뚱한 보쌈이었고 과정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으나 그 끝은 이토록 달콤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만돌이는 밤마다 강월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지요. 칠성령 고개에서 호랑이 같은 마누라를 쌀 자루에 담아온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도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지요. 봉숭골의 전설은 그렇게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함께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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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